한때 대한민국 소주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 소주는 보드카, 와인과는 달리 깊은 풍미와 맛이 없어 외국인에겐 인상 깊은 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소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술의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소주보다 도수를 낮추고 과일 풍미를 더해 달달한 맛을 낸 과일 소주맛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주류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많아지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인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현대적 맛의 주류들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인 소주와 막걸리, 청주 등이 정통의 방법으로 술을 빚었을 때 현지대의 한국인들도 약간의 거부감이나 불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이 먹는 음식과 분위기가 다양하게 변하고 그에 따라 예전처럼 전통 술을 정통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적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슬프게도 전통적 방법으로 술을 빚는 양조장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서울 막걸리의 인기를 따라잡고 있는 지평 생막걸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옛날 방식 그대로 주조하고 판매하였는데, 요즘의 문화와 맛에 맞지 않아 수요가 많이 줄어 폐업할 위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조장을 이어받은 아들이 요즘 세대의 입맛에 맞춰 원조 지평 생막걸리의 개성과 맛을 따라가지만 조금 더 단맛을 추가하고 안 좋은 맛은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지평 생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현재 서울 막걸리의 수요와 맞먹는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소비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MZ세대의 입맛에 딱 맞는 지평 생막걸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막걸리입니다. 지평 생막걸리의 새로운 변화뿐만 아니라 진 로이즈 100이라는 새로운 소주가 나오면서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고, 참이슬과 처음처럼을 제치고 MZ세대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이 순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소주병을 생산하고 거기에 훌륭한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주 업체들이 맛의 변화를 주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고, 술병의 모양과 색을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 마치 와인을 마시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인다이닝의 고급 레스토랑이 유명해지면서 그에 어울리는 고급화된 전통주들이 많이 페어링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맛 자체의 순화와 전통주에서 나는 특유의 텁텁한 맛을 제거하여 한식을 비롯한 양식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제조함으로써 대중적인 맛과 고급스러운 맛을 섞어 모두가 쉽게 마실 수 있는 전통주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미쉐린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전통술을 레스토랑 요리와 페어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 음식, 술 전체적인 문화가 현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변화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해외 노출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은 음식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까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7개의 나라에 이미 현지 법인을 두고 있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 지역과 러시아까지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음료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이 좀 더 수월해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음료, 주류 등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일 소주는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어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수출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일 소주뿐만 아니라 일반 맥주와 소주 또한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 시장에 꾸준히 수출 중입니다.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수요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맛의 변화로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충족이 되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를 이어서 막걸리 또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순당의 다양한 막걸리가 해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서는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에서는 전통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행된 막걸리의 세계화는 지금도 문화에 맞게 계속해서 연구하며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인기를 끄는 중입니다. 국순당의 기존 주력 제품인 국순당 생막걸리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복숭아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등의 과일 막걸리와 부가가치를 높인 프리미엄급 막걸리인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도 꾸준한 해외의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는 기능성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인의 관심이 높아지며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막걸리의 맛뿐만 아니라 외관도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페트병에서 캔음료 모양으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내용물의 양을 소량으로 바꾸는 등의 외국인 맞춤 형태로 좀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베트남에는 스즈키컵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여 시음 행사를 비롯해 병뚜껑 모양을 바꿈으로써 막걸리 인지도를 높였고,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백 효과를 막걸리 효능으로 홍보하며 기능성을 이용한 마케팅을 함으로써 더 많은 판매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K-드라마 등에 힘입어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며 국순당 쌀 막걸리가 아마존 재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막걸리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애주가를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단맛이 나며 탄산수의 청량함도 느낄 수 있어 마시기 편하다는 점과 알코올 도수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을 한국 막걸리의 장점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열량과 높은 단백질 함량의 막걸리를 건강주라고 말하였고, 코로나 이후 혼술족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칠성음료와 국순당 등 대기업 주류들의 수출뿐 아니라 최근에 가수 박재범이 론칭한 한국 소주 원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박재범의 시도가 실제 해외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외 진출이 곧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재범이 설립한 소주 생산업체인 원스피리츠가 미국의 연예 기획사인 트랜스페어런트 아치의 관계사인 TA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인데, 원스피리츠의 대표 제품인 원소주는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한국식 증류 소주로 정식 판매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식 상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높은 기업 가치로 인정받은 원소주는 국내 주류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외 투자 유치가 예정 중에 있으며, 이 해당 회사는 소주의 글로벌 론칭에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원소주는 탁월한 마케팅을 통해 벌써부터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박재범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스타 라이브에서 소개하며 이미 30개국 이상에서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피리츠는 하반기에 양조업체 모월과 협업한 고급 프리미엄 소주를 판매할 예정이며, 원주 양조장에서 박재범이 직접 빚은 리미티드 제품도 판매할 예정으로 인플루언서의 사업인인 만큼 마케팅에 큰 힘을 입어 사업 초기부터 크게 성장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발전 중인 한국의 주류가 서양 술인 와인과 위스키, 일본의 사케처럼 세계적으로 맛보기 쉽고 수출이 많이 활성화되어 주류에서도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친근함으로 접근하여 수출이 많아지고 한국의 술이 인기가 많아짐으로써 외국인들의 한국 술에 관한 관심을 높여 훗날에는 한국 전통의 방식으로 양조한 술도 해외로 수출이 되길 바랍니다. 전통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변화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우리 술의 앞날이 밝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